네, 안녕하십니까. 충주고려 천문과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Thatcher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임지우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별 박사님과 함께 원소들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원소기호 1번부터 94번의 자연 원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나 헬륨 같은 가벼운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네, 원소기호 1번에서 26번, 즉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의 기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그중 수소와 헬륨의 오리진을 알기 위해서는 빅뱅 직후의 3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빅뱅 이후 3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와 헬륨 같은 기본 원소들의 핵이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3분 후에는 우주의 온도가 약 1000만 도까지 내려감으로써 더 이상 수소의 핵융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빅뱅 직후의 시간 동안 수소와 헬륨 그리고 아주 극히 적은 양의 리튬과 다른 가벼운 원소들의 핵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이때 만들어진 것은 원자 형태가 아닌 이온 상태의 원소들이었기 때문에 약 38만 년 후에 온도가 3000도까지 떨어졌을 때야 비로소 전자가 붙어서 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흔히 recombination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은 약 75% 수소와 25% 헬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수소가 지금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의 대부분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대부분의 수소가 빅뱅 초기에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가벼운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네, 흔히 말하는 Cosmic Microwave Background는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지나서 수소와 헬륨의 원자가 만들어진 후 시작된 건데요. 이때 우주가 팽창하면서 중성 상태의 수소나 헬륨 가스가 우주로 퍼져나갔고 약 4, 5억 년 후에 드디어 이런 가스들이 모여서 별과 은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기간을 흔히 Dark Age라고 하는데요. 이 별들의 내부가 1000만 도 이상이 되었을 때 별 내부에서 핵융합이 시작되고 우주에서 가장 안정된 물질로 알려진 철을 마지막으로 가벼운 원소들의 핵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후 Dark Age가 지나고 나서는 별에서 만들어진 빛과 에너지가 우주로 다시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부터 약 7억 년 동안을 우주의 제2온화 시대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별에서 나온 에너지가 인터스텔러 미디엄의 원소들을 다시 이온화시킨 것이지요. 네, 그러면 그 수소보다 무거운 원소들, 철까지의 원소들이 대부분 다 별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 별 속에서 핵융합 과정이 일어나서 이런 원소들을 만드는 거 좀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가벼운 원소들의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 첫 번째로는 스텔러 네뷸라라고 불리는 성운이 있습니다. 빅뱅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에너지는 물질로 응축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 이 양성자들, 중성자들 그리고 전자들이 결합하여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가 만들어졌습니다. 4, 5년 후에는 성운들 안에서 수소가스 구름들이 중력에 의해 결합되어 별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별들 안에서는 핵융합 과정들에 의해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되었습니다. 영어로는 Stellar Nursery, 즉 별 보육원으로 알려진 이런 성운들의 예로는 독수리 성운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아름다운 천체 사진 속 모습으로 유명한 독수리 성운이 우리 지구 원소의 원천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운이 별의 보육원이다 하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이 이 별 속에서 모두 다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조금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원소기호 27번부터 94번까지의 원소들도 별에서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요, 무거운 원소들은 별 속의 핵융합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원소들은 슈퍼노바나 킬로노바 폭발에 의해 만들어지는데요. 슈퍼노바, 즉 초신성은 질량이 큰 별이 적색 초거성이 된 후 그 초거성이 성숙하여 만들어지는 것이죠. 초신성이 폭발할 때에는 겉표면 쪽의 물질들이 중심 쪽으로 빠르게 압축되면서 물질들이 서로 부딪히고 융합되는데요. 그러다가 가장 안쪽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코어와 충돌하면서 다시 빠르게 바깥쪽으로 튕겨나가고 무거운 물질들이 방출됩니다. 이런 무거운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많은 양의 에너지와 압력으로 인해 S과정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원소들이 중성자를 흡수해서 다른 원소를 변하는 것입니다. S과정은 낮은 중성자 밀도 및 온도를 지닌 반사성 물질의 중성자 포획 과정입니다. S는 영단어 slow에서 온 건데요. 그만큼 S과정은 수천 년 단위에서 일어납니다. 이 과정은 안정된 동위 원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태양보다 큰 별들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S과정을 통해 원소가 주기율표상에서 이동하는 정도는 별이 원소 합성 과정을 위한 이른바 씨앗 원소를 생성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철을 생성하기에 충분한 질량을 가진 초신성의 폭발이 S과정을 통해 무거운 원소를 생성하는 근원일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 외에도 초신성 폭발 때 P과정이라고 불리는 양성자 포획 과정으로 백금과 같은 일부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양은 무척 적습니다. 네, 많은 무거운 원소들이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킬로노바라는 것은 무엇이죠?
네, 킬로노바란 중성자 별쌍이나 중성자 별과 블랙홀로 이루어진 연성계에서 두 천체가 충돌할 때 일어나는 순간적인 현상으로 흔히 매크로노바나 R 과정 초신성이라고 불립니다. 이 과정에서는 많은 양의 중성자들이 충돌을 하게 됨으로써 S 과정보다 더 빠른 R 과정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R 과정은 영어 단어 rapid에서 따온 과정인 만큼 S 과정과 달리 수초 내에 일어납니다. R 과정에서는 원소들이 S 과정과 같이 중성자 하나씩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베타 붕괴라는 과정이 일어나기 전에 빠르게 중성자 여러 개를 흡수하여 바로 질량수가 같은 다른 원소로 바뀌는 것인데요. 이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중성자 별의 충돌에 의해서만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우라늄이나 금 같은 무거운 물질들도 생성되고 방출되는 것이죠. 주로 킬로노바에서 R 프로세스를 통해서 무거운 물질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네, 킬로노바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알게 된 것은 꽤 최근입니다. 2017년도에 라이고, 퍼고 그리고 다른 관측소들은 중력파를 측정하려는 시도 중에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 시설들의 중력파 데이터가 엄청난 중력을 가진 두 물체들의 충돌을 나타난 것입니다. 이 현상은 다른 광학 망원경이나 전파 망원경을 통해 킬로노바 폭발 때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017년도 전에는 풀 수 없었던 가장 무거운 원소들의 출처에 대한 수수께끼가 밝혀지는 일이었죠. 우리 과학에 의해 한 획을 긋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빅뱅, 별, 그리고 슈퍼노바, 킬로노바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적인 원소를 만드는 모든 과정인가요? 아니요. 아까 말했듯이 핵융합이 원소기호 1에서 26의 원소들을 다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리튬 같은 원소들은 핵융합으로만 만들어졌다면 현존하는 리튬의 아주 적은 일부만 만들어졌겠죠. 하지만 이런 원소들은 꽤 많은 양 존재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긴 연구 끝에 원소들이 만들어진 다섯 번째 방법을 발견했는데요. 다섯 번째 방법은 스팔레이션이라는 현상입니다. 스팔레이션은 높은 에너지의 코스믹 레이가 공기라던가 그런 원소 입자들과 충돌하면서 이런 입자들을 구성하는 원자 핵이 부서지고 다양한 입자들이 방출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그럼 이런 모든 원소들이 지구에 다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원소들이 지구나 다른 행성들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50억 년 전 태양계가 있는 이곳은 성운이었고 근처 어딘가에서 슈퍼노바가 폭발했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진 무거운 원소들이 태양계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질들이 원시 태양을 만들었고 이때 원소들이 퍼져나가면서 무거운 원소들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을 만들었고 가벼운 원소들은 더 나가 목성, 토성, 청왕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번부터 94번까지의 원소 중에서 실제로 지구에 별로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95번 이후의 원소들은 또 지구에서 인공적으로 만든 것들이고요. 네. 이렇게 인공적으로 원소들을 만들었던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든 건가요? 네, 철보다 무거운 것들 중 반감기가 짧아서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원소들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공적으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으로 인공적으로 만든 것은 원소기호 43번의 테크네튬입니다. 지구에서 발견되지 않은 원소였기에 1900년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테크네튬인데요. 이 주기율표 43번의 미스테리는 1937년도에 실험이 인공적으로 테크네튬을 만드는 데 성공함으로써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원소기호 95번에서 118번의 원소들은 아까 말해주셨듯이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원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원소들에 대한 기원이 왜 중요한 거죠? 일반인들이 꼭 이런 기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건가요? 네. 전 이런 원소들의 기원을 연구하는 것, 특히 이런 지식들이 일반인들에게 더 알려지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원소들 중에 예를 들어 금이나 우라늄 같은 무거운 원소들은 아까 설명했듯이 초신성이나 킬로노바 현상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즉, 이런 현상들은 지구에서 재현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남용되어도 재사용이 가능한 금에 반해 우라늄은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 이용되고 있죠.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는 우라늄을 분해함으로써 나오는 에너지를 추출하는 것으로 2% 정도의 우라늄은 재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앞으로 발전소에서 사용 가능한 우라늄 연료는 80년 안에 소진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우라늄이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는 원소이기에 우리가 사용 가능한 우라늄을 더 찾는 방법은 현재 우주 광물을 캐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에 나가 광물을 가져오는 데 필요한 탐사선들은 대부분 우라늄과 우라늄으로 만들어진 플루토늄을 연료로 쓰죠. 그렇기에 사용 가능한 우라늄이 줄어들수록 우주로 나가기는 어려워지고 탐사 가능한 거리는 짧아지는 것입니다. 즉, 우주에서 광물을 가져오는 것이 일상적이 될 때까지는 이런 광물들을 우주 탐사에 사용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모든 대화와 토론은 이해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대중들이 많은 원소들이 한정되었고 그 기원 우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런 대화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원소들의 기원이 결국은 빅뱅, 별, 그리고 슈퍼노바, 그리고 킬로노바 이런 것들이 또 지구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이루는 기원이 됐던 거고 그리고 우리도 결국 별의 부스러기다. 네. 그래서 이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한번 맺어주세요. 네. 우리를 만드는, 지구를 만드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물질들을 만드는 원소들이 전부 우주에서 왔습니다. 결국 우주를 알수록 우리를 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참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